챕터 1. 팔찌 하나면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윤태섭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고요. 40년 동안 택시를 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 중에 요양원이나 실버, 레지던스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여름이었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지 2년이 지났는데 혼자 사는 집이 점점 더 조용해지더라고요. 밤이 특히 길었어요.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았거든요. 자식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볼 수도 없었고요. 그러던 중에 큰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혼자 계시지 마시고 좋은 곳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내가 왜 그런 곳에 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계속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자 싶어서 해송클럽이라는 실버 레지던스를 찾아갔어요. 이름도 참 좋더라고요. 바다 옆에 있는 소나무처럼 시원하고 든든할 것 같았어요. 입구에서부터 느낌이 좋았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에 정원도 잘 가꿔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있는데도 말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거든요. 접수대에서 시설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장도균이라는 분이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조금 적어 보였어요. 66세 정도 되어 보이더라고요. 어서 오십시오. 윤태섭 어르신이시죠? 미리 연락받았습니다. 그분이 미소를 지으면서 저를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시설을 돌아보는데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식당도 넓고 운동시설도 있고 의무실도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병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르신, 저희 해송클럽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관리입니다. 장 시설장이 자랑스럽게 말하시더라고요. 안전관리요? 네, 어르신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체계적이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답답한 느낌도 들었어요.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장 시설장이 작은 상자를 꺼내더라고요. 팔찌 하나면 끝납니다. 그분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상자 안에는 스마트워치 같은 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안전 팔찌죠. 넘어지시면 바로 알람이 울리고 외출하실 때도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완전히 보호받으실 수 있어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감시 같네요. 돌아보니 70세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서 계시더라고요. 키는 작으셨지만 눈빛이 참 또렷하셨어요. 장 시설장의 눈꼬리가 살짝 경직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세 미소를 되찾으시더라고요. 어르신, 요즘 세상이 무섭습니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하죠. 저희 규칙만 잘 지켜주시면 정말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벽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벽에는 여러 가지 표어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글씨로 적힌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규칙은 사랑입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규칙이 사랑이라니요? 좀 어색하지 않나요? 그런데 혼자 사는 집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또 흔들렸어요. 정말 너무 조용했거든요. 밤이 되면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가끔 이웃집에서 나는 소리조차 그리웠어요. 한 달만 봅시다. 결국 저는 그렇게 말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 순간 장 시설장이 팔찌를 제 손목에 채워주더라고요. 팔찌가 손목을 조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차갑고 단단했어요. 마치 수갑 같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그런 생각을 지웠어요. 안전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아까 그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서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저는 허말순이라고 합니다. 전에 간호조무사 일을 했어요. 방은 3층이시네요. 저도 3층입니다.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노크하세요.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허말순 할머니는 정말 친근하셨어요. 이런 분이 계시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허 할머니가 제 팔찌를 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 팔찌 차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안전하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며칠 지나 보니까, 뭐랄까요? 어떤 게요?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까? 지금은 귀가 너무 많아서요. 허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복도 곳곳에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안전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제 방에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으로 무언가가 깜빡이는 소리였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복도 조명이 일정한 박자로 깜빡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기계 음성이 들렸어요. 딩 22시 통금입니다. 모든 입주자분들은 각자 방에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금이라고요? 여기가 감옥인가요? 깜짝 놀랐어요. 40년 넘게 택시를 몰면서 자유롭게 살았는데 갑자기 통금이라니요?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는데 제 방 앞에서 멈추더라고요. 잠시 후 발자국이 멀어졌어요. 직원이 순찰을 도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옆방에서 작은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허말순 할머니였어요. 태섭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통금이 있는 줄 몰랐네요. 여기는 규칙이 참 많아요. 천천히 알게 되실 거예요. 허 할머니의 목소리에 뭔가 걱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불편한 게 있으시면 참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여기 계신 지 오래 되셨어요? 6개월 정도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규칙에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게 보호일까? 통제일까? 창밖을 보니까 바람에 소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해송클럽이라는 이름처럼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나무들도 왠지 답답해 보였어요. 너무 일정하게 줄을 맞춰서 심어져 있어서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손목에 팔찌를 보니까 작은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날 밤이라 잠이 잘 안 왔어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기도 했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집에서는 그래도 제가 주인이었는데 여기서는 손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니, 손님보다도 못한 느낌이었어요. 택시 운전을 하던 시절이 그리웠어요. 비록 힘들긴 했지만 자유로웠거든요.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할지, 어느 길로 갈지, 손님과 무슨 얘기를 할지 모든 게 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쯤 복도에서 또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조용했어요. 누군가 몰래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궁금해서 문틈으로 살짝 봤는데
손전등을 든 직원이 각 방 문 앞에 서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밤에도 확인을 하는구나 생각하니까 더 답답했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 6시에 또 기계 음성이 들렸어요. 기상 시간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기계 음성은 정말 기계적이었어요. 감정도 온기도 없는 그냥 차가운 소리였어요. 집에서는 새소리나 자연스러운 소리에 잠을 깼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인위적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 해송클럽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해시태그 챕터 2. 규칙은 사랑? 사랑은 숨 막힌다. 첫날 밤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해송클럽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 6시에 기상 방송이 울리고 나서 30분 후에 또 방송이 나왔어요. 조식 시간은 7시입니다. 약 수령은 7시 30분입니다. 모든 입주자 분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수령이라고요? 저는 특별히 복용하는 약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식당에 가니까 허말순 할머니가 이미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태섭 씨. 잘 주무셨어요? 네, 그런대로요. 그런데 할머니, 약 수령이 뭐예요? 저는 복용하는 약이 없는데요.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는 모든 분이 약을 받으셔야 해요. 건강보조제라고 하는데 약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름표도 흐릿해서 뭔 약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안 먹으면 안 돼요? 간호사가 알아서 준다고 했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더라고요. 그때 장도균 시설장이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아침부터 정장을 빼입고 계시더라고요. 각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저희 테이블에도 오셨어요. 어르신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규칙 설명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운동실 사용 시간은 1인당 20분입니다. 그리고 런닝머신 속도는 최소 8 이상으로 설정해 주세요. 천천히 걷는 건 운동 효과가 없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68살 노인한테 속도 8로 뛰라고요? 그게 시속 8km인데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은 속도예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드시더라고요. 시설장님, 죄송한데 제가 무릎이 좀 아파서요. 천천히 걸으면 안 될까요? 장 시설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어르신, 규칙은 모든 분께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무릎이 아프시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시고 운동은 정해진 대로 해주세요. 그 할아버지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무릎이 아픈 사람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시설장님,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외출요? 장 시설장이 제 팔찌를 보시더라고요. 외출은 허가제입니다. 미리 신청해 주시면 검토 후에 승인해 드립니다. 허가제요? 왜요? 어르신들이 길을 잃는 경우가 많아서요.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허가제라니요? 제가 어디 가고 싶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요? 40년 동안 택시를 몰면서 서울 구석구석 다 다녀봤는데 제가 길을 잃는다고요? 식사를 마치고 운동실에 가봤어요. 운동실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런닝머신도 여러 대 있었고 다른 운동기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런닝머신에 할아버지 한 분이 올라가 계셨는데 직원이 옆에서 계속 뭔가 말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 속도가 너무 느려요. 빨리 하세요. 그 할아버지는 이미 숨을 헐떡이고 계셨어요. 얼굴도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요. 잠깐 숨 좀 돌립시다. 제가 다가가서 말했어요. 어르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다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저를 보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어르신, 늙어서 관리받는 거죠. 규칙대로 해주세요. 관리받는다고요? 우리가 관리받는 물건이라는 말인가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그때 허말순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 직원을 바라보시더라고요. 말 조심하세요. 우리가 고객 아닌가요? 직원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다른 핑계를 대면서 자리를 떴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뭘요? 저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우리도 사람인데. 할머니의 눈빛이 정말 단단해 보였어요. 간호조무사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때의 경험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잘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복도를 걷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간호사실에서 나오시면서 비틀거리시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지러워요. 약을 바꿨다는데. 그 할머니의 손에 약봉지가 들려 있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많은 약이 들어 있었어요. 약을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모르겠어요. 컨디션 관리용이라고 하는데. 허말순 할머니가 그 약봉지를 보시더니 표정이 심각해지셨어요. 이상하네요. 수면제도 있고 신경안정제도 있고 이걸 다 먹으면 하루 종일 멍할 텐데요. 그날 저녁 제 방에서 쉬고 있는데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였어요. 도와주세요. 어지러워요. 분명히 옆방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급히 문을 열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제 팔찌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띠이, 야간 이동 금지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팔찌에서 이런 큰 소리가 날 줄 몰랐거든요. 옆방에서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내선 전화로 간호사실에 연락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밤 10시 이후에는 내선 전화도 차단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허말순 할머니였어요. 태섭 씨, 저도 들었어요. 302호에서 나는 소리죠? 네, 맞아요. 그런데 나갈 수가 없어요. 팔찌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가 작은 키로 벽을 두드리기 시작하셨어요. 버티세요. 지금 갈게요. 우리는 복도의 카메라를 피해서 비상계단으로 돌아갔어요. 다행히 비상계단에는 카메라가 없었어요. 302호 문을 열어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의식은 있으셨지만 많이 약해 보이셨어요. 할머니가 맥을 짚어보시더라고요. 혈당이 떨어진 것 같아요. 뭔가 단 게 필요해요. 다행히 제가 사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입에 사탕을 넣어 드리니까 조금 나아지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장도균 시설장이 나타났어요. 어르신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기록부터 해야. 사람이 먼저죠. 제가 시설장을 막아섰어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기록이 우선이라고요? 할머니가 계속 할아버지를 돌보고 계셨어요. 다행히 호흡이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조금 후에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앰뷸런스를 부르는 대신에 뭔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더라고요. 앰뷸런스는 대기 상태입니다.
내부 보고를 먼저 올려야 해서요. 제 주먹이 떨렸어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보고가 우선이라고요? 보고가 목숨보다 위에 있습니까? 장 시설장이 저를 차갑게 바라보더라고요. 어르신, 여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절차대로 해야 합니다. 그때 허말순 할머니가 뭔가를 발견하신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요. 이분 약 포장지 오늘 받은 것과 어제 받은 것이 다르네요. 누가 약을 바꾼 거예요? 직원이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건 약국에서 외주로 받아서. 외주라고 하면서 왜 병실에서 포장을 다시 하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우리를 위한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해시태그 챕터 3. 알람은 울렸고 사람은 쓰러졌다. 그날 밤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허말순 할머니와 함께 해송클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어제 쓰러졌던 할아버지를 찾아뵈러 갔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말하더라고요. 어제 몸이 안 좋으셨던 분은 특별관리실로 옮겨졌습니다. 특별관리실이요? 네, 더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곳이에요. 뭔가 이상했어요. 어제 사탕 하나로 금세 나아지셨던 분인데 갑자기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특별관리실은 면회가 제한됩니다. 면회 제한이라고요? 같은 시설 안에 있는 사람을 왜 못 만나게 하는 건가요? 그날 오후 허말순 할머니와 함께 1층을 돌아다녔어요. 특별관리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1층 끝쪽에 출입금지 표시가 있는 문이 있더라고요. 저기인 것 같네요. 허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문 앞에 가니까 카드키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때 간호사 한 명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문이 열릴 때 잠깐 안이 보였는데 침대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이 모두 깊게 잠들어 계시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요. 낮인데 왜 다들 자고 계시는 거죠? 수면제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어제 그 할아버지한테도 수면제가 들어 있었잖아요. 허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어제 약 포장지를 보니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들어 있었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식당에서 저희와 함께 식사하던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때는 점심시간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쓰러지셨어요. 저는 즉시 그 할머니께 달려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의식은 있으셨지만 숨쉬기가 힘들어 보이셨어요. 허말순 할머니도 달려와서 맥을 짚어 보시더라고요. 맥박이 불규칙해요. 혈압약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 제 팔찌에서 알람이 울렸어요. 응급 상황을 감지했다는 신호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직원들이 바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5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알람이 울렸는데 말이에요. 왜 아무도 안 와요? 제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제야 직원 한 명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어르신,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상황 보고를 해야. 지금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무슨 보고예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사람이 응급 상황인데 절차부터 따진다고요? 허말순 할머니가 그 직원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간호사는 어디 있어요? 의사는요? 지금 다른 일로 바쁘셔서. 바빠서? 응급 상황보다 바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때 장도균 시설장이 나타났어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어르신들, 진정하세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요? 알람이 울린 지 10분이 넘었는데요. 제가 손목시계를 보면서 말했어요. 시설장님, 2분 약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허말순 할머니가 쓰러진 할머니의 손가방을 열어보셨어요. 약봉지가 여러 개 들어 있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많았어요. 이상하네요. 혈압약 용량이 어제보다 2배나 늘었어요. 누가 늘린 거예요? 직원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건 의사 선생님이 언제 진료를 보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요. 할머니의 추궁이 계속되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다른 입주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약도 갑자기 늘었어요. 저도 그래요. 설명도 없이 졸음이 너무 와서 하루 종일 잠만 자게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장 시설장이 좀 다급해 보이더라고요. 어르신들, 우선 이분을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다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하지만 허말순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잠깐만요. 약 처방전을 확인하고 싶어요. 정말 의사가 처방한 건지 확인해야죠. 그건 개인 정보라서. 개인 정보요?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데도요? 그 순간 쓰러졌던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제 약 좀 확인해 주세요. 요즘 너무 이상해요. 할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간호사가 처방전을 가져왔어요. 허말순 할머니가 자세히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거 처방한 의사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날짜도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처방 날짜가 내일로 되어 있어요. 아직 오지도 않은 날짜죠.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미래 날짜로 처방전이 작성되어 있다니요. 장 시설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시스템 오류일 겁니다. 시스템 오류가 이렇게 자주 일어나나요? 제가 물었어요. 솔직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허말순 할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손에 작은 노트를 들고 계셨어요. 태섭 씨, 이거 보세요. 노트를 펼쳐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할머니가 지난 며칠 동안 관찰한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운동 속도 제한, 넘어짐 사고 증가, 외출 금지, 일상 활동 능력 저하, 약물 증량 부작용, 의존성, 응급 대응 지연, 위험 상황 방치. 할머니, 이걸 언제 정리하셨어요? 매일 조금씩요. 간호조무사 일할 때 배운 거예요. 뭔가 이상하면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할머니가 말을 이어가셨어요. 태섭 씨,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일부러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돈 때문이에요. 등급이 올라가면 정부에서 받는 돈이 더 많아져요. 그러려면 우리 몸이 더 안 좋아져야 하고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우리를 돌봐주는 곳에서 오히려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를 모아야죠. 그리고 밖에 알려야 해요. 그때 갑자기 제 팔찌가 밝게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이거?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네요. 대화 내용도 녹음되고 있을지 몰라요. 할머니가 팔찌를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작게 웃었어요. 웃음이 나온 게 아니라 화가 나서 웃음이 나온 거였어요. 감시는 보였네요. 이제 증거는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택시 운전 40년 동안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거든요. 이런 불의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더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허말순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증거가 있어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해시태그 챕터 4. 녹음 버튼은 작고 진실은 크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40년 동안 택시를 몰면서 늘 가지고 다니던 물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작은 녹음기였어요.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증거로 쓰려고 항상 챙겨 다녔는데 이제 그게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숨기고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어요. 평소보다 일찍 내려가서 장도균 시설장이 직원들과 얘기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복지센터에서 점검 나온다는 연락 있었나? 장 시설장이 간호사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입주자들이 너무 많이 물어봐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3층에 있는 윤태섭이라는 사람 조심해. 택시 기사 출신이라 사람들과 말이 통해서 영향력이 있어. 제 이름이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를 경계하고 있었던 거네요. 녹음기의 작은 버튼을 눌렀어요. 삑 작은 불빛이 켜졌어요. 이제부터 모든 대화가 녹음될 거예요. 저는 일부러 장 시설장에게 다가갔어요. 시설장님, 안녕하세요. 아, 어르신.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시설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장 시설장의 표정이 조금 경계하는 듯 보였어요. 시설장님, 규칙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시는지 이유를 듣고 싶어요. 장 시설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어르신, 저희도 힘든 점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수가가 낮아서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더 많이 묶는 건가요? 더 약하게 만드는 건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장 시설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요? 그럼 왜 응급 상황에 늦게 와요? 그건. 그리고 약은 왜 마음대로 바꿔요? 장 시설장이 어깨를 올리며 말했어요. 어르신, 등급이 올라가면 모두가 편합니다. 누가 편해요? 어르신들도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가족분들도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요. 바로 그거였어요. 등급을 올리려고 일부러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허말순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절묘한 타이밍이었어요. 시설장님, 약 교체는 누가 지시한 건가요? 허 할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간호사가 새하얗게 굳어서 대답했어요. 그건 시설장님과 외주 약국에서. 말끝이 떨리는 걸 보니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야간 알람은 왜 늦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팔찌에서 알람이 울렸는데 10분이나 늦게 오시더라고요. 장 시설장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통계상 야간 이동이 사고를 늘린다는 데이터가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앰뷸런스도 늦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건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장 시설장과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어요. 그날 오후 허말순 할머니와 저는 조용한 곳에서 만났어요. 3층 끝에 있는 작은 휴게실이었는데 다행히 카메라가 없는 곳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녹음했어요. 정말요?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녹음기를 재생해서 들려드렸어요. 할머니의 눈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이걸로 충분할까요? 더 필요해요. 약 처방 조작하는 것도 녹음해야 하고
응급 상황 대응 지연하는 것도 증거로 남겨야 해요. 허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셨어요. 저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날짜, 시간, 상황 다 적어놨어요. 노트를 보니까 정말 자세했어요. 언제 누가 쓰러졌는지, 직원들이 몇 분 만에 왔는지, 어떤 약을 줬는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해요. 뭐요? 시설장이 직접 인정하는 녹음이요. 등급 조작을 위해서 일부러 그런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장 시설장이 그런 말을 쉽게 할 리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회를 만들어야죠. 시설장이 방심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날 저녁 저희는 계획을 세웠어요. 다른 입주자 분들께도 상황을 알려드리고 함께 행동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녹음기를 켜고 장 시설장에게 다가갔어요.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어요. 시설장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뭘 말이죠? 여기서 우리를 일부러 더 아프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장 시설장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을? 약도 멋대로 바꾸고 응급 상황에도 늦게 오고 운동도 무리하게 시키고. 어르신,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요? 그럼 왜 등급이 올라가야 모두가 편하다고 하세요? 장 시설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경쟁이 치열해요. 우리도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희생이라니요? 어차피 나이 드시면 몸도 안 좋아지고 조금 빨리 그렇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차피 늙으면 아프니까 조금 빨리 아프게 해도 된다고요? 시설장님, 그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어르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등급이 높아져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장 시설장이 결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날 저녁 허말순 할머니와 저는 복지센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으니까요. 할머니, 내일 복지센터에 가봅시다. 네, 좋아요. 이제 그만 참아야죠. 그런데 복지센터에 가려면 외출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당연히 거절당할 게 뻔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팔찌를 벗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팔찌를 벗으면 알람이 울릴 텐데요. 알람이 울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증거를 신고하는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팔찌를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다가 창문 틈을 발견했어요. 팔찌를 창문 틈에 걸어두면 알람은 그 자리에 머물고 저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실행에 옮길 때가 왔어요. 허말순 할머니와 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군요. 네, 이제 우리가 진짜 선택을 할 때입니다. 해시태그 챕터 5. 문은 열렸고 우리가 걸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허말순 할머니와 저는 아침 일찍 준비를 마쳤어요. 녹음기와 할머니의 기록 노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용기를 챙겼죠. 태섭 씨,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도 조금 긴장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저는 팔찌를 조심스럽게 벗어서 창문 틈에 걸어놨어요. 다행히 알람이 울렸지만 그 소리는 제 방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경보가 복도에 머물렀네요. 밖은 조용해요. 할머니도 같은 방법으로 팔찌를 벗으셨어요.
우리는 비상계단을 통해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오랜만에 마시는 바깥 공기가 정말 달콤했어요. 자유롭다는 게 이런 느낌인지 새삼 깨달았죠. 복지센터까지는 버스로 30분 정도 걸렸어요. 가는 동안 할머니와 저는 말이 없었어요. 각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복지센터에 도착해서 민원실 문을 열었어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맞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나요? 실버 레지던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신고하러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해송클럽이라는 실버 레지던스에서 입주자들을 고의로 더 아프게 만들고 있어요. 등급을 올려서 정부 지원금을 더 받으려고요. 직원분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증거가 있으십니까? 저는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허말순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작성한 노트를 펼쳐 보이셨어요. 이건 시설장이 직접 인정한 녹음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한 달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의 기록이에요. 날짜, 시간, 증상까지 다 적혀 있어요. 직원분이 녹음을 들어보시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허말순 할머니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약물 용량을 임의로 조작하고 응급 상황에 일부러 늦게 대응하고 무리한 운동을 강요해서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야간에는 알람이 울려도 10분 이상 방치하고 특별관리실이라는 곳에서는 과도한 수면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였어요. 직원분이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이 정도라면 즉시 현장 점검을 나가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점검팀이 출동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이건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입주자분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복지센터에서 나올 때 허말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해냈네요, 태섭 씨. 네,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해송클럽으로 돌아갔을 때 장도균 시설장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르신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무단 외출은 금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필요한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다음부터는 미리 허가를. 시설장님, 내일 복지센터에서 점검 나온다고 하네요. 제가 말하자 장 시설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점검이요? 네, 아마 약물 관리나 응급 대응 시스템 같은 걸 점검할 것 같은데요. 장 시설장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뭔가 급하게 정리해야 할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해송클럽은 부산했어요. 직원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경 복지센터 점검팀이 도착했어요. 5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와서 시설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저와 허말순 할머니는 점검팀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했어요. 약 포장지를 확인해 보세요. 처방 날짜가 이상할 거예요. 그리고 특별관리실도 확인해 보세요. 수면제를 과도하게 투여하고 있어요. 점검팀이 약 관리실을 조사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로 처방전 날짜가 조작되어 있네요. 그리고 의사 서명도 위조된 것 같습니다. 알람 시스템 로그도 확인했는데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시간이 평균 15분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외출 기록도 문제였어요. 거의 모든 외출 신청이 거절되어 있었거든요. 점검이 끝나고 나서 점검팀장이 장도균 시설장을 불렀어요. 시설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 시설장이 변명을 시작했어요. 이건 모두 어르신들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때 허말순 할머니가 나서셨어요.
안전을 위한 거라면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어요? 우리를 위한 거라면 우리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점검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입주자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명백한 문제입니다. 저도 한 발 나서서 말했어요. 우리는 보호받고 싶은 게 아니라 존중받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우리 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안 돼요. 결론은 간단했어요. 약물 관리 시스템 전면 개선, 야간 응급 대응 체계 재정비, 외출 사전 신고제 폐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장도균 시설장의 해임이었어요. 며칠 후 해송클럽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새로 온 시설장은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첫 회의를 입주자들과 함께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3층 라운지에 둥근 테이블이 놓였어요. 모든 입주자들이 둘러앉을 수 있는 큰 테이블이었어요. 벽에는 큰 글씨로 새로운 표어가 붙었어요. 우리 규칙 우리가 정한다. 첫 회의에서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겠네요. 허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돌봄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가볍게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바람이었어요. 이제야 길이 보이네요. 짧지만 또렷한 길이요. 저는 라운지에 모인 모든 분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같이 걸어요.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주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모든 분들이 박수를 치셨어요. 오랫동안 이어진 박수 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모두가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달은 지금부터 말이에요. 나이가 든다는 건 경험이 쌓인다는 뜻이에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어른이라는 뜻이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할 권리가 있고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참지 마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우리가 함께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돌봐주세요. 진정한 돌봄은 통제가 아니라 배려에서 나와요. 규칙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